여의도 오픈 스튜디오에서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요, 이항영 교수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해서 이항영 이렇게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 네, 아니 저희 광고 중에 네. 이제 이 책인가요? 예. 네, 이한영 본부장님이 그분은 훌륭한 계시고, 분입니다. 네. 아니 그럼 교수님은 안 훌륭한 분이십니까? 저는 훌륭한 거랑은 약간 거리감이 있는. 저는 그냥 보통 사람이죠. 네. 오늘도 그냥 미국 주식 조금 하는 네, 남자예요. 겸손하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오늘 어떤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저는 오늘 딱 한 가지 얘기를 갖고 좀 풀어나갈 생각인데요. 네네. 지난 금요일 날이죠. 미국 시장에서 금요일 날 많은 분들이 이제 준일 분들은 주가가 일단 올랐잖아요. 그래서 뭐 1%, 2%씩 올라간 거 많고 또 금융주 본부장님 좋아하시는 하도 요즘 BOA라고 다들 그러대요. 뱅아? 뱅아? 네. 뱅아요? 뱅크 오브 보아가 아니고? 네, 보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예, 그러네요. 뱅아라고 어떤 분이 쓰시더라고요. 예, 맞네요. 그래갖고 정말 본부장님 대단하다는 느꼈습니다. 예전에 요즘 이제 엔비디아 얘기를 별로 안 하고 다 뱅아 하시던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거 갖고 사상 최고가 물론 이제 리만 사태 이후지만요. 그 올라간 걸 좋아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솔직히 그런 분은 약간 준인 성격이고 저는 그런 것보다는 뭔가 시장의 흐름, 세상의 변화를 좀 주목하는데요. 또 오늘 이 그림입니다. 9월달에 소매 판매가 나왔는데요. 전망이 마이너스였어요. 네. 전망이 마이너스 0.2%. 그래서 요즘 어렵잖아요, 다들. 이제 어렵다고들 이제 피상적으로 느끼시잖아요. 특히 한국에 계신 분들, 저도뿐만 아니라 아직 요즘 한국에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도 이렇게 있고 다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이제 조금 이제 코로나 위축 좀 줄어드는 것 같지만 코로나도 여전히 있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불편한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게 약간 또 줄어들 거라 생각했는데 웬걸요? 플러스로 반전됐습니다. 그래서 전 상당히 이 부분이 가장 큰 거라고 보여드리겠는데요. 실제로 보면 느낌이 이런 거죠. 이런 도대체 소매 판매를 하면 물건을 사는 건데 도대체 뭐로 사겠냐는 거죠. 카드로 사야죠. 뭐 카드 살 수도 있고 현금 살 수도 있고 다 있겠지만 이걸 제가 지난번에 말씀 못 드렸어요. 우리 금요일 날 방송할 때. BOA 바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그 전날이요. 실적 발표해서 자세한 내용을 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신용카드 사용액이요. 전년 동기 대비 20%가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그림이 매 분기 신용카드 전체 사용액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비자가 됐건 마스터가 됐건 간에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발행 기간 있죠. 발행 기간. 그러니까 우리카드가 됐건 신한지주가 됐건 삼성이 됐건 여러분들 발행 기간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찍힌 거. 이것이 20%가 늘어났는데 이 규모가 사상 최고가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서 돈을 벌려 그러면 BO에서 돈을 더 벌려 그러면 어떻게 벌어야 되냐면 일시불이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일정 수준만 갚고 나머지는 넣는 거 리볼빙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이제 영어로 표현은 밸런스를 쌓아둔다는 얘기예요. 밸런스가 늘어나진 잘 안 늘어나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이분들이 소비자들이 저축을 많이 사상 최대 수준은 저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일시불로 많이 사신 거예요. 1,000불어치 사면 1,000불을 한 번에 갚고 1,000불 또 갚았는데 조금씩 지난 달부터 밸런스가 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은행에도 진짜 좋아지는 효과가 이자를 있거든요. 받으니까. 네, 그렇죠. 리볼빙 물론 아직까지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대출 있죠, 대출. 기업용 대출은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 만에 증가율은 사상 최저 수준인데 그것도 소위 상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을 하다 보면 그런 기업 법인 금융하나 보면 돈이 필요한 안 한지는 서로 상담을 하잖아요. 그런 상담 건수로 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경기가 우리의 피부로 우리 한국에 계신 대부분의 우리 시청자분들은 피부에 와 안 닿지만 미국에서는 상당히 이런 비즈니스 하신 분들이 조금 피부로 느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게 마침 지난 주말에 나온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제가 오늘 한번 소개해 보겠는데요. 제목이 이겁니다. 제목이 화면 보여주시면 사무실로 돌아가는 숫자가 팬데믹 이후 최고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딱 어디냐면 딱 뉴욕 시티를 얘기합니다. 뉴욕 시티요. 그러니까 맨하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보면은요. 뉴욕시의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그러니까 아직 다른 거다 오늘 제가 신문에 나온 거를 정확히 보여드리면 사무실의 공실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실률이요. 그러니까 실제 공실률이 하락이니까 반대로 보면 점유율이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그 사무실을 쓰고 있는 줄이 어느 정도냐면 9월 초에는 여태까지 역설적으로 보면 79%가 공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1%만이 이제 사무실을 사람이 쓰고 있는 건데 점유하고 있는 건데 10월 10일자로 보면 30%까지 늘어났다. 그럼 리츠 관련된 종목도 요즘에 좀 좋나요?
그래서 제가 여돈 앵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리치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어. 그건 제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알겠습니다. 화면은 준비 안 했는데 네.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리츠가 여러 가지가 리츠가 있는데 그쵸. 상업용 리츠도 있고 당연히 맨하탄에 이렇게 사람이 보면 맨하탄의 아파트에 대한 리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특화된 것들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대도시에 특화된 거 있는데 여튼 리츠 이런 게 당연히 좋아지겠죠. 딱 이 그림만 보면 상업용 리츠가 더 좋아지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은 분명한 팩트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오세아나라는 유명한 맨하탄의 미드타운은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못 가봤어요. 이건 저는 솔직히 가봤거든요. 이거 맛있나요? 이게 그 저기 시푸드 하는 곳인데요. 아. 이게 라디오 시티인가 그 근처 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저희 와이프가 알아갖고 예약해서 갔던 기억이 있는데 이분의 이거 사장님 직접 한 얘기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팬덤이 이전 수준에 아직까지 멀었죠. 그렇지만 60%를 회복했다는 인터뷰를 했고요. 특히 수요일과 목요일 날은요. 목요일 저녁은 팬데믹이 뭔지 모를 정도 사람 봅니다. 우리나라도 네. 클럽에 줄을 늘어섰다고 이태원 그 라운지 클럽에 줄을 엄청 섰대요 주말에. 클럽은 또 제가 모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건요. 네. 어찌됐건 수요일과 목요일 저녁은 팬덤이 모를 정도로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뭐라도 타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주린이 분들은 주가만 보시잖아요. 그래서 주가 올라가면 좋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지금 또 올라가니까 본부장님 최고예요 그러지만 조금만 또 한 2, 3일만 떨어져 보면 본부장님 믿고 샀는데 유유가 난무하거든요. 이걸 할 수 없어요. 근데 주린이 분들은 주가만 보시는데 저는 이제 이런 거를 좀 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버나 리프트의 라이드 숫자입니다. 이 그림은요. 라이드 숫자인데요. 위가 우버고 당연히 아래가 리프트인데 아직까지 팬데믹을 회복을 못했지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런 걸 보고 한번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병에 물이 네. 반만 찼다는 사람이 있고 반이나 찼네. 반이나 찾는 분이 있고 아직까지 여유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저는 물이 상당히 많이 차갖고 있고 아직도 여유가 많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긍정적으로 보는 성격인데 이것만 보더라도 언젠가 우리가 타이밍을 알 수 없어요. 이 우버가 언제 100%가 다시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포텐을 보면 우버나 리프트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 가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이제 도대체 궁금한 점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소매판- 늘어나냐는 거죠. 이건 이 그림 하나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 그림이 보면 미국의 확진자 수의 추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제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래서 어제 뭐 1,400명대다 이렇게 나서 하루하루 중요하지만 그것도 맞지만 사실 우리나라만 하루하루 많이 따지고 전 세계 대부분은 이제 7일 이동 평균 아니면 14일 이동 평균인데요. 7일 이동 평균이 고점 대비 지금 45%나 감소했어요. 테스트 숫자가 줄어들어요. 테스트가 조금 줄었지만 그렇게 안 줄었고요. 입원 환자 수 많이 줄었고 사망자 수가 이제 조금 줄기 시작했고.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일단 답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겠고요. 이거는 가장 큰 요인은 백신인데요. 영국과 미국, 캐나다 그리고 한국의 백신 접종률 1차입니다. 1차. 왜냐하면 2차는 거의 평평해요. 다른 나라들이. 근데 1차를 다시 늘리기 위해서 지금 미국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부에서. 그래서 뭐 연방정부 공무원들 무조건 마치게 하고 연방정부를 이제 같이 일하는 직원들을 마치게 하고 그러다 보니 연방정부가 아닌 주 정부나 주 산하에 있는 쪽에서의 주별로 보면 말도 안 된다 해서 재판 걸고 소송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다른 얘기도 있지만 하여튼 미국의 제일 아래 제가 빨간색을 쳤는데요. 미국이 지금 1차 접종률이 다시 좀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네. 여기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어떤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건 많이 있죠. 약간 먹거리에 그러니까 잡 자체에 대한 것들을 지금 건드리고 있잖아요. 일을 못하게 하고 무급휴직을 시키고 그 명령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백신 접종률이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여돈 앵커나 장 본부장께서는 뭐로 결제하냐 그러면 당연히 신용카드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우리끼리 얘기고 네. 이런 숫자가 근거가 없으면 얘기가 잘 안 되잖아요. 그쵸. 2020년에요. 미국의 상품을 살 때 포인트 오브 세일입니다. 물건을 살 때 뭐로 결제하냐는 것인데요. 역시 신용카드가 가장 많이 사죠. 38%가 38% 많이 사겠고요. 데비트 카드가 29% 사고요. 현금도 많이 삽니다. 현금이 네. 12%. 우리나라보다 사용률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 왜냐하면 미국은 여러 번 확인드렸다시피 은행 계좌가 없거나 은행 계좌가 있더라도 쉽게 해서 카드를 만들 수 없는 그러니까 대출 못하는 사람들을 영어로 보면 unbanked, un이라고 on이라고 쓰고요. 아니면 해더라도 그 대출을 그 신용이 안 된다 해서 언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unbanked 아니면 underbanked라는 영어 표현이 있는데
그게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미국 국민의 25%입니다. 4분의 1은 은행 계좌가 없거나 은행에 가서도 은행 계좌는 있지만 대출이나 신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이 현금을 많이 씁니다. 지금 미국,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이 쓰는 게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가 10%가 디지털이나 모바일 월렛이죠. 이건 여러 가지 페이팔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삼성페이, 애플페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한 10% 쓰고요. 차지카드는 비슷한 거 되겠고요. 프리페이드 카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불 카드라 그러는데요. 프리페이드 카드를 비자나 마스터카드도 하지만 아니면 스타벅스도 있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스타벅스 자체 카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가 되겠고요. POS 파이낸싱이 바로 여기서 나오죠. 이게 바로 BNPL 같은 경우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여러 가지 형태도 되지만 이게 이론 시장이 아직 3~4%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카드가 전체적으로 보면 한 3분의 2 정도까지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디지털이나 모바일 월렛도 결국은 대부분의 경우에 카드를 설정해 놓고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렇게 시장이 좋아지면 결국은 결제가 늘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네.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는 최근에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네요. 지지부진했죠. 맞아요. 그래서 지지부진했는데 이제 그런 숫자들이 나오면 네. 언제 좀 올라갈 찬스가 있지 않겠느냐 보는 거죠. 보태니. 그러니까 계속 사상체육과도 좋죠. 사실 오늘 사상체육과 주식 하나 불러드리면 사상체육과에 딱 1달러 모자라는 주식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오늘 썼고 본부장님도 쓰셨고 여돈 앵커님도 지금 보시고 있고 저희 방송에 다 쓰고 있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가 1달러가 냅니다. 사상체육과.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있지만 약간 거리감 있는 것이 비자 같은 경우죠. 비자 같은 거 딱 그림 보시면 주가 좀 완만하게 지금 바닥에서 한 2달째 쉬고 있거든. 2~3달째. 이런 것들 쉬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완만하게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조금 올라가는 모습. 지난 가면 조금 올라갔을 겁니다. 1~2% 올라갔을 거가 되겠고요. 다음에 또 마스터카드는 지난 주말에 꽤 올라갔네요. 3%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네, 이런 것들이 예. 많이 올라갔는데요. 네. 잠깐 속보 좀 전해드리고 네. 네네네. 원래 저희가 이제 월요일 방송은 네. 이번 주가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국 시간 일요일 저녁 18시에 네. 한국 시간 아침 7시에 선물이 움직입니다. 시작합니다. 선물 거래가. 근데 이 시간 현재 다우, S&P 500, 나스닥 선물이 많이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다라고. 아 벌써요? 계속 예, 올라가는 거.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도 이번 주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줄 것 같은데 어쨌거나 네. 지금 현재 구간 다우가 1% 이상의 상승, 그 다음에 S&P 500 0.82%, 나스닥 0.71%의 강한 선물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네.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은 뭐 계속해서 좋고 상대적으로 네네. 이렇게 미국 내에서 카드 사용이 더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떻게 보면 박스권 안에서 좀 조정을 보였다라고 하면 기회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타이밍을 알 수가 없죠. 네. 타이밍을 알 수가 없지만 이런 여러 가지가 위로 지금 업트렌드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아마존만 말씀드리더라도 아마존이 왜 이렇게 좀 쉬었냐면 이커머스 세일즈 규모 자체가 한 4개월 정도 쉬었어요. 근데 예. 이게 지난달에 한 1% 정도 늘어났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면 찬스가 있는 그런 흐름을 보셔야 되겠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고요. 페이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페이팔이 지금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전체 결제에서 10% 정도가 페이팔이라든가 스퀘어 같은 것으로 현장에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고점이랑은 약간 거리감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좀 장기적으로 해볼 만해서 볼만해서 오늘 소개 한번 해드렸고요. 스퀘어 다 똑같죠. 스퀘어 그리고 페이팔, 비자, 마스터 똑같은 흐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나는 앞서 이제 열일안 부장께서도 이제 금융주. ETF 금융주 말씀드렸지만 금융주도 좋죠. 금융주 좋고 여전히 좋지만 아까 오늘 말씀드렸던 좀 직접적으로 판매, 소매 판매의 증가와 관련된 것이 뭐 있을까 네. 하는 걸 보면 오늘 ETF 하나 한번 소개해드리면 결제 관련한 예. ETF. 이게 또 쉽습니다. 이거 한번 이름 드리면 이름을 잊어버리기가 쉽지 않은 게 진짜 네. 좋은 것은 내가 페이한다. 내가 페이한다. 내가 아이페이거든요. 아이페이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심정에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폰을 쓰거든요. 아이폰을 쓰기 때문에 제일 부러운 것이 그 스타벅스나 이럴 때는 결제할 때 뭐 핸드폰 딱 열어갖고 딱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로 이제 그 모바일 페이인데 네. 그게 이제 안 되잖아요. 저도 안 돼요. 애플이 안 되는데 그런 걸 포함한 소위 모바일 결제 관련된 모든 걸 한꺼번에 모아둔 것들이 있는 거죠. 전 이런 거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자를 사야 돼요, 페이팔을 사야 돼요, 스퀘어를 사야 돼요. 아니면 요즘 뭐 유행하는 BNPL, 업폼을 사야 돼. 이런 것들 다 물어보시는 분 계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다 들어있네요.
여기 들어보세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마스터카드, 비자, 페이팔, 스퀘어, 그 파이저 이것도 마찬가지 결제 유동시키는 것들인데요. 업펌 홀딩스까지 모르는 것도 한두 개 있죠. 외국 거니까요. 아데 뭐 이런 거 제가 저도 잘 모르는 회사인데 네덜란드 거 같은데요. 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들이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여전히 시장에서 전 여러분들이 볼만한 주식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 아마 이 주식들 종목과 ETF를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잘 읽으셔야 돼요. 아파이 이게 아니고요. 아이페이. 예, 알겠습니다. 아픈 주식이 아니라 아이페이. 내가 지불한다. 요 ETF를 끝으로 오늘 이항영 교수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1시간 빨라진 출근길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6시 30분부터 저희가 1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잠시 후에는 출근길 라이브가 이어지니까요. 저희 광고하는 3분 동안에 뭐 할까요? 양치질. 예, 양치질도 하고 스트레칭 예. 하시면서 함께 출근길 라이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